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13장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 13장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그리고 기능적, 구조적,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조직이 모여서 바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되기까지는 바로 4단계가 있습니다. 세포, 그리고 조직, 기관, 개체, 이 4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세포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핵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핵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핵 세포는 무엇이냐면 핵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세포들을 바로 원핵 세포라고 하고요. 핵이 굉장히 뚜렷하게 누가 봐도 이건 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 정확하게 핵이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진핵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핵 세포를 이루어져 있는 건 원핵 생물이라고 하고요. 진핵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로 진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포가 하나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세포 생물과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다세포 생물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바로 조직이 되는데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내에 존재하는 같은 종류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 근육이 있죠. 이런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그리고 상피 조직 또는 식물체 같은 경우는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바로 기관이 되는데요. 여러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통합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바로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 간, 폐, 뇌, 피부 또는 입, 줄기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동물체와 식물체가 조금 다른가요? 네, 조금 다 달라요. 자, 식물체 같은 경우는 바로 세포가 조직이 되죠. 그리고 이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조직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조직계가 바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개체가 됩니다. 근데 동물체는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냐면 자,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이 되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기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개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기관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순환계 등등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기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물체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리고 개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식물체 같은 경우는 바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이런 조직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체라고 하는 단계가 있더라. 이 정도까지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포의 구조와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그래서 아주 간략한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인데요. 이 세포 중에서 세포 소기관들이 과연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떤 세포 소기관인지 명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수행을 하는지까지 짜르륵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요, 뚜렷하게 가장 뚜렷하고 큰
세포 소기관 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달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도 붙어져 있고요. 이런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핵이라고 부르면 그 바탕에 있는 것들을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자, 세포질 속에도 이렇게 있고요. 핵 속에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소포체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조그마한 동그란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리보솜 또는 라이보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형태를 잘 보십시오. 각각의 소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구불구불 핵 옆에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막 또는 여기 보면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막과 세포벽에 조금 가까이 붙어 있는 골지체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식물세포는요, 중복된 것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액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액포는 조심해야 돼요. 동물세포에도 발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로 식물세포에 잘 발달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액포는 동물세포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엽록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포막은 똑같이 있어요. 세포막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세포막은 있는데 식물세포는 바로 세포벽으로 단단하게 구조를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엽록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세포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 소기관들의 모양을 한번 봤으니까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이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소기관의 기능의 핵은요, 바로 세포 내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게 발달하고요. 바로 이 핵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다. 즉, DNA가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하겠지만 그 DNA 중에서 형질을 발현시키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 속에는 유전자가 있다, 유전 정보가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미토콘드리아 또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이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다 있습니다. 자, 세포 호흡이 일어나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바로 이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바로 이 에너지가 우리가 호흡을 하고 또 움직이고 사고하고 이런 많은 활동,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하는 많은 활동 등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이토콘드리아 때문입니다. 즉,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바로 이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자, 엽록체는요, 반대예요.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빛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산소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당을 합성할 수가 있어요. 동물체는 합성할 수 없는데 식물체는 스스로 합성을 또 하고요. 스스로 합성한 것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분해해가지고 활동하는데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있죠. CO2와 H2와 빛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산소와 같이 연소를 시켜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연소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ATP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ATP와 관련되어서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것을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라이보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세포 소기관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바로 이 리보솜,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막으로 쌓여 있지 않아요. 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라이보솜에서 이제 RNA가 라이보솜과 결합을 해서 여기서 바로 아미노산들을 착착착 불러와 가지고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장소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리소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포체 중요합니다. 자, 소포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핵이 있죠. 그 핵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소포체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바로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이런 형태로 세포 내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통합과학에서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포체에서는 무엇을 한다? 라이보솜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을 세포 내에 필요한 것으로 수송을 해준다. 소포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포체와 골지체, 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우선 골지체는 세포 바깥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세포 밖으로 바로 분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골지체입니다. 여기 있죠?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과 지질을 저장하거나 변형한 후 막으로 싸가지고요. 세포 안팎으로 분비를 해요. 자, 이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포체와 골지체는 여기 보시면 구불구불하죠. 이게 구불구불하단 말이야. 이렇게 구불구불하면 우리가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폴리펩타이드가 되죠. 그러한 폴리펩타이드들이 이쪽으로 구불구불하면서 들어가면서 바로 꺾이고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수송과 관련된 것이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핵 속에 있는 DNA에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전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RNA가 만들어지고요. 그 RNA가 핵 속을 빠져나와가지고 라이보솜이랑 결합해서 아미노산들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처음 단백질은 사실 단백질이라 이야기하기 그렇고 폴리펩타이드 구조인데 이러한 소포체와 골지체를 겪으면서 막 다양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양한 구조들이 바로 특별한 기능을 하는 특별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포는요. 액포는 노폐물이나 물 같은 것들을 저장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막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그 소주제 바로 세포막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따로 할 거지만 여기는 세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과 밖, 세포 안과 세포 밖 물질들이 교환이 돼야 되겠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요. 세포의 형태를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대체 ATP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ATP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ATP와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아주 짧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ATP의 구조와 왜 이렇게 되는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생님이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세포막과 그리고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세포막 구성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막은 세포 안과 밖의 물질의 출입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내가 배고프면 뭔가를 가져오고요. 이게 쓸데없이 노폐물이 쌓이면 또 세포 바깥으로 수송을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포막은 과연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주 빼곡하게 있는 형태가 있죠.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질에서 배웠지. 바로 인지질입니다. 자, 그런데 인지질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세포막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이고요. 그럼 인지질 이중층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 단백질, 요 녀석도 있죠? 관통하고 있는 이런 단백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당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어이구, 당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단백질과 인지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인지질을 보시면, 인지질 일단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구조를 살펴보시면, 인지질은 이제 지질, 기억나시죠? 중성지방에서 바로 지방산 하나가 없어지고 대신 인산기가 하나 붙은 거예요. 자, 인산기는 PO4-3가 음이온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온이기 때문에 무엇이랑 친하다? 바로 여기 있는 머리 부분은 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바로 친수성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특이하게 얘는 지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바로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이 꼬리 부분들은 바로 소수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은 무슨 성분과 무슨 성분이 똑같이 있다? 친수성과 소수성이 같이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지질의 인산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분자의 지방산이 있고요. 물론 이 가운데 글리세롤 한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여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세포 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포 밖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 세포 안과 세포 밖은 우리는 거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랑 친한 부분이 바로 세포 바깥쪽으로, 자, 세포 안쪽으로도 물이랑 친한 부분이, 즉 인산기가 배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방산들이 모여져 있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 구조 잘 보세요. 세포 바깥과 세포 안쪽으로 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물과 친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러 자료들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자, 세포막의 구조는 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세포막의 구조는 바로 인지질, 이중층, 플러스 그리고 단백질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주요한 성분입니다. 물론 당도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세포의 환경에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인 인산기가 친수성이므로 물과 접한 세포의 안과 바깥쪽에 배치가 되고 꼬리가 서로 만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단백질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질과 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A와 B 문이 있으면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세포막이. 너 A 문 통과해야 돼. 너는 B 문으로 통과해야 돼.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되시겠죠? 자,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자, 이 선택적 투과성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을 하고 가자면 이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은 얘네들이 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듯이 단백질 또는 인지질 역시 이동할 수 있고요.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아무튼 움직이는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선택적 투과성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너는 A 통로, 너는 B 통로 이거야. 자, A 통로, B 통로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크기에 따라서, 일단 크기고
그리고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요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투가 되는 그 경로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선생님이 어떻게 투가 됩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통과시키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딱 보고 너는 A문이야, 너는 B문이야 정해준다는 것이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이거 수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수송이 있고요. 하나는 에너지가 필요한 수송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필요한 수송을 능동수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수동수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주냐면 바로 이 확산과 무엇이 존재한다? 확산과 삼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확산은요, 또 어떤 확산과 어떤 확산이 있냐면 촉진 확산과 그리고 단순 확산이 있어요. 자, 촉진 확산은 무엇이냐면 얘는 세포막 중에서 단백질을 통과하는 그런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순 확산은요,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다. 요걸 바로 단순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에너지가 필요한 수송, 능동 수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수동 수송인데 그 중에서 농도차에 의해서 자연스레 확산이 되는 이런 확산은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삼투라고 하는 것은 얘는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용매가 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고요. 확산은 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 잠시 멈춰가지고 필기를 한번 해 두시고 우리 수업 따라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확산입니다. 여기도 아까도 설명했듯이 확산은 수동적 수송, 즉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바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러 물질들이 많을 건데 만약에 그 물질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만약에 세포 밖이 전체적으로 물질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이 전체적으로 물질의 농도가 낮아서 물질들이 싹 다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 농도가 아니라 CO2면 CO2의 농도만, O2면 O2의 농도만, 포도당이면 포도당의 농도, 그 물질의 차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 물질들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각 물질은 다른 물질의 농도와 전혀 관계없이 그 물질의 농도 차에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확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그러면 이게 지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이랑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용성 물질이 통과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작은 애들은 그렇게 아주 빼곡하게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거나 지용성 물질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이고요. 자, 이제 단백질을 통과하는 확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필요한 이온도 있을 수가 있고요.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들이 있을 수 있지. 왜? 우리가 또 뭐 어딘가를 합성하기 위해서 아미노산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것을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분자 크기가 너무 커. 인지질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신기한 게 세포막이 단백질을 탁탁탁탁 몇 개 배치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 그럼 너 이쪽으로 통과해. 그 진짜 더 신기한 거는 너 이거 아미노산이야? 이거 포도당이야? 그러면 요거는 아미노산만 통과하는 이 단백질이야. 얘는 어떤 A라는 물질만 통과하는 단백질이야. 그 단백질도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선택적 투과성이 높습니까? 자, 단백질을 통한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요. 즉,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 물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커다란 포도당과 아미노산 비교적 고분자 물질들이 바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입니다. 자, 이런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바로 촉진 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특정 물질과 결합한 후 구조가 단백질이 조금 변하면서 여기서 받을 수 있으면 바로 세포 안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받고 벌어지고 하면서 물질들을 이동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확산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속도는요, 바로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이 조금 달라요. 자,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긴 하는데 바로 촉진 확산은 왜 이렇게 일정하느냐, 이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만약 단백질이 10개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농도차가 1개 있고 뭐 2개 있고 0개 있어. 그러면 하나가 쏙 이동하겠죠. 그런데 4개 있고 0개 있어요. 농도차 많이 났죠. 그러면 단백질이 10개 있기 때문에 2개가 쑥 이동을 하는 겁니다. 시간당 1개 이동할 때요. 시간당 2개 이동할 때는 당연히 통과 속도가 그렇죠. 통과 얼마만큼 빨리 했느냐 이거냐. 내가 1초 지났을 때 보고 1개였고 1초 지났을 때 봤는데 2개였으면 2배 더 빠르다.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잖아. 그런데 왜 어느 정도가 농도차가 나더라도 이렇게 되느냐? 그건 바로 10개가 모두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모두 다 풀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농도차를 아무리 해줘도 10개에서 빠져나오고 10개에서 빠져나오고 10개에서 통과되는데 당연히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순 확산이 인지질 이중층은 빼곡하고 장소도 너무너무 많은 거야. 장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숭숭숭숭숭숭숭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 공간, 저 공간, 이 공간, 저 공간, 이 공간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도 통과 속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순 확산은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확산 속도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분자 운동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촉진 확산은 왜 이렇게 하다가 딱 꺾이냐? 이 온도가 딱 보니 37도, 38도 정도 되죠? 이건 바로 단백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구조가 바뀌어지면 바로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어떤 물질들이 어떤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이 예를 통해서 항상 암기하는데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투 앞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삼투도 수동적 수송이고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용매는 통과해요. 하지만 용질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 세포막과 같은 것은 아주 특별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물 같은 것들은
왔다 갔다를 잘 하는데 설탕이라든지 좀 큰 분자들 있죠. 큰 분자들은 소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큰 분자들은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매는 통과할 수 있지만 용질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농도가 낮은 용액이고요.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막이라고 하는 반투과성 막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은 통과하고 반은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매는 통과하는데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고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물높이가 높아집니다. 왜? 여기가 농도가 높으니까 여기 있는 물들이 빨리빨리 이동해서 농도가 같게끔 맞춰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저농도에서 어디로? 고농도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무엇이? 용질이 아니라 용매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자, 물 분자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오른쪽으로 빠져나오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거야. 얘네들도 물 분자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도 물이 가요. 그런데 물이 항상 저에서 고로 더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물 분자 수가 더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또는 물 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리로 간다. 깜빡하면 안 돼요. 이리로 가요. 자, 그러면 세포와 삼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쉬워요. 자, 보세요. 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고요. 여기는 농도가 같고요. 여기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조금 달라요. 일단 동물세포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안보다 만약에 농도가 낮다.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 그럼 세포가 너무 고농도잖아? 그럼 물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세포 안에서도 세포 밖으로 물이 나가요. 그런데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물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세포벽이라고 하는 딱딱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얘는 터질 수가 있고요. 이런 터지는 현상을 바로 용혈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을 때는 들어오는 물이나 빠져나가는 물이나 똑같다라는 거고요. 속도가 똑같다라는 거고 물 분자 수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이제 높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 안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바깥이 고농도야. 그럼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줘야 되겠죠. 쭈글쭈글해진다라는 겁니다. 세포 질도 굉장히 좀 작아지겠죠. 세포 형태가 작아진다는 거고요.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경우는 당연히 뭐 커지겠죠. 커지고요. 얘네들은 또 똑같고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쭈글쭈글 해가지고 뭐가 뜯어져 나온 것 같아. 세포벽에서. 바로 이 세포벽에서 뜯어져 나온 것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즉 쭈글쭈글해지면 팽팽했던 세포질이 쭈글쭈글해지면서 겉부분인 세포벽과 분리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동물세포는 터질 수가 있어요. 용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바로 이 원형질 분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코는 물을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깥에서 물이 더 많이 들어올 때는 커지고요. 바깥보다 안쪽이 더 저농도여 가지고 계속 바깥쪽으로 물들이 빠져나가면 에코도 이렇게 조그만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삼투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삼투에 의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식물의 뿌리 안쪽이 더 농도가 높죠. 바깥쪽에 있는 물들을 뽑아줘서 올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시든 채소에 물을 담가두면 어떻게 돼요?
채소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빠져나오겠죠? 이런 등등의 삼투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수송 일단은 복습하도록 하죠. 보세요. 이렇게 물질의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지용성 물질들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바로 인지질 이중증을 통과하고요. 자, 단백질을 통과합니다. 자, 단백질을 통과하는데 이러한 것들 바로 신이동할 수 있는 통로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얘와 딱 맞아떨어지는 운반체 단백질들이 또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고 하면. 그래서 물체와 상관없이 그냥 통과시켜주는 통로 단백질이 있으면 얘는 이것만 구조와 맞게끔 통과시켜주는 이러한 단백질도 있더라. 아무튼 단백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촉진 확산이고요. 고고고 저저저.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얘 2개 있지. 얘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원래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특히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세포 안과 바깥이 조금 차이가 좀 큽니다. 전이차를 크게 나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아프다 자극을 줬을 때 그 전위차에 의해서 바로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 분자 구조에 있는 이 엄청난 고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억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운반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능동수송이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능동수송의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버렸네요. 능동수송의 예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적혈구 안에는 칼륨 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높고요. 혈장, 즉 적혈구 바깥에는 칼륨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적혈구에서 칼륨 이온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혈장으로. 하지만 역으로 계속 넘겨주면서 이 농도 차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나트륨 이온은 좀 반대고요. 이렇게 유지를 해야 자극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포와 관련되어서 수업을 했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죠.